자, 시작하겠습니다. 그 집원 어떻게 붙이겠냐와 관련돼 가지고 좀 신규 등록하고 분할 두 가지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거 합병 넘어가 볼 텐데 칠판 좀 봐보세요. 이런 필지가 이렇게 자, 두 필지가 있다고 칠게요. 두 필지. 합병을 했어요. 합병의 필지는 몇 개로 바뀌어요? 한 개. 그럼 네 필지를 합병하면 한 개. 그럼 100필지를 합병했어요. 한 개. 합병을 하고 나면 항상 필지는 몇 개로 바뀐다? 한 필지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그 한 필지 바뀌게 된 합병에 집어넣은 그 한 필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집원을 어떻게 붙일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이게 지금 72, 73, 74, 75 네 필지 합병을 했더니 한 필지가 됐습니다. 그때 이 필지 집원을 뭘로 하겠냐. 자, 뭘로 한다고요? 72번. 생각할 때 어떤 집원을 쓰면 되는 것 같아요? 빠른 거, 선순위를 쓰면 돼요. 그런데 자, 여기를 봤더니 집원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본번이 몇 개예요? 지금 본번이? 여기서 본번이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이 짝대기 앞쪽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눈치껏. 그랬더니 여기서는 자, 본번이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아, 짝대기 없는 걸 말하는가 보구나. 73하고 75. 그 다음에 짝대기 붙은 이것은 부번. 그럼 이제 이랬을 때 합병호 집원은 어떤 걸로 가라고요? 본번 중에 선순위. 그러니까 73번이 되는 거죠. 본번 중에 선순위. 13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근데 이게 미리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서 합병을 할 때요.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네 필지를 합병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네 필지는 다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A이고 A인데 여기는 B가, 소유자가 B예요? 그럼 합병 안 됩니다. 그래서 네 필지를 합병한다라는 말은 네 필지 소유자는 일단 같다는 전제예요. 그때 자 여기 14의 5번째 건물이 있거든요. 그럼 건물이 있을 때 합병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합병의 집원은 몇 번? 14의 5. 그러면 당연히 이게 그럴까요? 이게 소유자가 예를 들어 갑이라고 치면 갑이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야 그렇게 할까요? 이건 신청해야 돼요. 아니 조금 전에 분할할 때는 국가가 그 정도 해준다 그러면서요. 당연히 해주는 게 아니라 그때 당연히 우선해서 해준다면서요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청해야. 그게 차이가 나느냐? 자, 그럼 여기 건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건물이 있다 했을 때 그럼 합병 후에 지금 건물이 두 동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신청. 그러니까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간에 건물이 있을 때는 그 건물 있는 필지를 합병 후 집원으로 해주세요 라고 소유자가 신청을 했을 때 합병 후 집원으로 붙인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소유자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원칙대로 가야지. 선순위로 가겠죠. 이렇게. 선생님, 세 필지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필지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합병을 안 하겠지. 응? 하는 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피곤하게 왜 그냥 건물 많은데 합병을 하고 그래? 그냥 나눠 쓰지. 이렇게. 하여튼 말은 알아듣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분할할 때는 건물 있는 필지를 우선해서 당연히 분할되기 전에 지분을 붙여주는데 합병을 했을 때는요. 그걸 신청을 해야만 그 필지를 합병 후 지분을 붙여줍니다. 신청 안 해버리면 원칙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는 합병, 건축물 나오면 신청할 때라는 말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까지. 4번은 넘겨보시면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집원 이런 정도로 설명해 드렸는데 뭐 크게 부담 안 가고 그냥 무난하게 전달되셨죠? 오케이. 지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목. 칠판 좀 봐봐요. 이 지목이라는 것은 땅의 용도예요.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땅이냐. 총 28가지인데 이게 아까 토지대장에 이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토지대장이. 토지대장 여기에 지목이 써져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지목이 대가 있으니까 대라고 썼는데 이게 여기에 창고용지가 될 수도 있고 다음에 공장용지 될 수도 있고 학교용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일단 이거 지목을 대라고 쓴 겁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 지목은 총에서 28가지가 있습니다. 28가지. 이게 지적법이 1960년도에 1960년대에 만들어지거든요.
1960년도에 만들어질 때는 그때 우리나라가요, 완벽하게 농업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농지가 가장 중요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지목의 그 순서를 보면은 제일 먼저 전, 답, 과, 수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는 농지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지금 만약에 지목을 배열해봐라, 지금 시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전답, 과, 수원이 1번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근데 그때 썼던 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전답, 과, 수원인데 여하튼 그 당시에 만들어졌을 때는 지목이 18가지였어요. 근데 점점 분화돼가지고 현재는 몇 가지라고요? 28가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목의 종류가 총 몇 가지라고요? 28가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자, 지목의 설정 원칙이라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는데 칠판 좀 봐보세요. 자, 책 보지 말고 이제. 그럼 지목 법정주의란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지목은 법으로 정한다. 법으로 정한다가 법정이고 국가가 정한다라는 것은 국정이고, 그럼 계약으로 정한다라는 것은 계정? 그건 아이디 말하는 거 아니야, 아이디? 계정? 이것은 약정이라고 그래, 약정. 계약으로 정한다는 약정이라 그러고 법으로 정한다는 법정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목의 종류가 28가지라 그랬죠? 그거 다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지목 법정주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일필. 책 보지 마세요. 책 보지 말고 책을 볼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 보면서 파악됐으면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일필 일목의 원칙의 뜻이 뭐 같아요? 일필 일목의 원칙. 필지가 하나 있다면 지목도 하나만 써라 그 말. 이게 일필 일목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아까 15만 평짜리 한 필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거 등록할 때 지목 몇 개 쓰는 거라고요? 하나 써요. 고래 엄청 커도 눈 몇 개 달렸습니까? 2개. 큰 눈이 2개. 멸치도 눈이 2개. 그러니까 필지 뭐 동물마다 눈 이게 2개씩 달려 있는데 이거 필지도 아무리 커도 지목을 몇 개밖에 안 쓴다고요? 하나. 일필 일목의 원칙. 그 다음에 자, 주지목 추정의 원칙 한번 이거 대신에 용도라고 써서 한번 읽어서 해석해봐요. 주, 용도, 추정의 원칙이 무슨 말 같아요? 주된 용도에 추정해서 정한다.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한다. 이런 말이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설명할 때 뭐 노원역을 예를 들어도 돼요. 노원역을 예를 들어도 되지만 설명하기 딱 좋은 데가 강남역이거든요. 강남역 사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좋은데, 자, 지표면상으로는 도로가 만들어져 있어서 차가 다닙니다. 그럼 도로 밑으로 내려가 보면 뭐가 있어요? 지하상가가 있어. 지하철까지 내려가 너무 많이 내려가 버린 거예요. 거쳐서 내가야지. 거쳐가지고 다시 내려가 봤더니 이제 뭐가 나와요? 지하철이 지나가. 지하철. 그러면 지금 이게 용도가 3가지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도로로 쓰이고 있는 부분의 지목은 도로예요. 그러면 상가 부분의 지목은 대입니다. 대. 그 다음에 지하철이 지나가는 구간의 지목은요, 정한다면은 철도용지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28개 지목 중에 도로, 대, 철도용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필지는 지금 몇 개입니까? 합평계. 이게 강남역 사거리 그 필지 있잖아요. 그럼 필지가 몇 개예요? 1개예요. 1개인데 지금 용도는 몇 가지라고요?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가 꼭 한 가지 용도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 강남역 사거리 그 필지 지목은 뭘로 써줄 것 같습니까? 여기서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용도는 도로죠. 이건 나중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한 필지가 2가지 이상 용도로 사용될 때는 그때 주된 용도에 추정해 갖고 정하라 그 말이에요. 주된 용도에 따라 갖고 지목을 정해. 주된 지목에 따라서 정해라 이 말. 이게 만약에 이 필지에다가 지목을 3개를 써도 된다면 3개를 써도 된다면은 다 쓰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 3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지목 그럼 몇 개만 써야 된다고요? 1개만. 1개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그러니까 골라 써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에 따라 갖고 써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일시변경 불변원칙 여기서 끊어가지고 자 일시변경 불변원칙 무슨 말 같아요? 일시적으로 변경이 될 때는 고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토지 용도가 일시적으로 바뀐 거야. 그럼 그런 게 어떤 경우가 있을까라고 할 때 이거 그냥 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주택단지 들어가 보면은 주택 건물 있고 건물 있는데 그 옆에 필지에가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배추가 있어.
이런 거 본 적 있죠? 없나? 그쵸?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분명 근데 집을 지어야 돼. 건물 지어져야 될 것 같은데 건물이 안 지어져 있고 배추 심어져 있는 데가 있거든. 그럼 그 필지 때 대장 떼 보면은 지목이 써져 있습니다. 그 지목이 대라고 써 있겠어요? 전이라고 써 있겠어요? 대라고 써 있을 거예요. 대. 근데 현재 용도는 뭐예요? 현재 용도는 전이죠. 그럼 용도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근데 계속 그러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여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 배추 심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여건 좋아지면 상추 심나요? 그건 아니고. 여튼 건물 짓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용도가 바뀌었을 때는 지목 바꾸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냅둬라.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 대장에서 지목이 지금 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지금 배추 심어놨다고. 그럼 여기서 지목을 전으로 바꿔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두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한번 정해지면 쭉 가지. 쭉 가지. 그걸 잠깐 뭐 용도 바뀌었다고 고치지 말라. 이걸 영속성의 원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때?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시병량 불변 원칙, 영수 같은 말로 쓰이는 건데, 자 어때요? 책을 읽어봐야 알겠습니까? 저것만 딱 읽어도 대충 무슨 말인지 감이 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럼 저걸 외워야 되겠습니까? 안 외워도 되겠어요? 그럼 안 외워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읽어서. 시험 어차피 읽어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왜 저걸 잘 못하냐면은 그 단어 의미를 하나씩 안 따져봐서 그래. 그러니까 외우려고 부담을 갖춰서 그렇지 이걸 그냥 그대로 안 읽는다고요. 지목은 법으로 정한다. 이렇게 읽으면 될 걸 이걸 무시하고요. 별도의 문장으로 외우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지. 그대로 읽으면 필지 하나는 지목 하나만 써야 된다. 주된 용도에 추정하여 지목을 정한다. 근데 이건 예를 알고 있으면 좋지. 강남역 사거리. 여기서 끊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용도가 바뀌었을 때는 지목 안 바꾼다. 이런 식으로 저 자체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요. 알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안 되는 과목도 있고 안 되는 내용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쉽다라는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봐봅시다. 풀어보세요. 이 문제. 올해 문제예요, 올해. 어때요? 풀어보고 답을 골라낼 수 있겠습니까? 저런 걸 내가 해야 된다고? 어때요? 답 골라냈어요? 몇 번 답인 것 같아? 4번이 답이요. 4번이 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책 좀 봐보세요. 책이 지금 여러분들 337페이지 거기 1번이 전이라고 시작되잖아요. 꽉 차 있죠. 넘겨봐요. 더 빽빽합니다. 그래가지고 28번 잡종지까지 지목의 종류가 28가지인데 자 아까 지목 법종주의라 그랬죠. 지목의 종류와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법에 정해져 있는 종류하고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 28가지 지목의 이 내용 중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자 몇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 28개 지목 3페이지에서 몇 문제 나온다?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럼 어때요? 선생님 28개도 아니고 각 지목마다 번호 2개도 있고 막 4개도 있고 그러고만 그럼 도대체 몇 개입니까?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고? 그럼 많이 나온 거예요? 그냥 이런 거면 제껴버려야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이야 볼 때 되게 부담스럽지만은 이게 들어보잖아요. 그럼 되게 나중에 쉽게 문제 맞춰요. 정답률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지목 문제거든요. 이거.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1번을 읽었을 때, 자, 칠판 봐요, 이제. 1번을 읽었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뭘까? 라고 했을 때, 광천지예요. 광천지.
광천지라는 말은 광물할 때 광자고 천은 샘천자예요. 샘천. 그러니까 이게 물이 솟아 올라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솟아오른다라는 게 용출이 나와요. 용출. 이따 볼 거예요. 그럼 여기 1번 문장에서는 자, 용출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러죠? 그럼 광천지 아니에요. 광천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요? 용출이 없어. 그럼 아니면 뭐예요? 이거 광천지가 아니면 뭐예요? 그건 몰라도 돼. 근데 궁금한데요? 그때 필요한 게요. 자제력이요. 우리 시험을 출제할 때 이건 뭐냐, 이냐, 아니냐 이렇게 내는 것이지 이다, 맞아, 아니다. 그럼 아니다 그러면 끝나면 될 거. 아니면 뭔데? 이걸 물어보지 않아. 이걸 묻지 않아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지. 그 아니면 뭐지? 궁금해할 것도 없어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다, 아니다. 잔뜩 많다 그래놓고는 이렇게 많다 한 문제 나온다고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정작 아니면 뭐지?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시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광천지 아니다. 그럼 끝이에요. 두 번째 거. 자, 이게 올해 처음 시험에 나온 거야. 지금까지 이게, 자, 읽어보시면, 종교 의식을 위해서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종교행사 하는 거죠? 종교행사. 그러면서 뒤에 교회가 나오고, 사찰이 나오고, 기독교,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오겠어요?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용지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왜 사적지로 꼬셨을까? 향교 때문에 그러겠지. 이것 때문에. 근데 종교용지를 제가 설명을 할 때 말하지만 종교용지는요, 기독교, 불교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유교가 들어가요. 유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유교시설물이잖아요. 향교. 제사랑 관계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가 뭐라고요? 종교용지. 그럼 세 번째 것은? 자, 세 번째 거 읽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여기서 뭐가 된다? 국어예요, 국어. 그래서 국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다.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저 말 어려울 거예요. 국어는 도랑을 말하는 도랑. 도랑인데 우리가 도랑을 한자로 표기해보면 수로거든요. 수로. 물길이죠. 그래서 국어가 나오려면 문장이 두 개로 써지는데 어떤 걸 물어보든 간에 국어를 물을 때는 반드시 수로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수로라는 말과 국어는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국어라고 찍으면 맞아. 이게 물이 흘러가는 길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크게 되면 하천이고 규모가 작으면 국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써놓은 것은 하천입니다. 하천. 그래서 이게 틀린 거거든요. 이렇게 네 번째 거. 이 네 번째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은 제조업 시설물이에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그 시설물 부지가 공장용지인데 그런데 여기에 자, 이 다음에 나오는 문장에서 어디가 포인트냐 라고 할 때 어디가 포인트가 되겠어요? 같은 구역에 있는 여기야. 그래서 공장 안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든 간에 그냥 싹 다 공장용지인 거예요. 의료시설은 그냥 예를 들어놓은 거에 불과하고 거기에 기숙사가 있든 식당이 있든 관리실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그냥 싹 다 포함돼가지고 뭐라고요? 공장용지다. 이렇게. 그래서 답이 4번이고 마지막 5번 지문. 자, 이것을 한번 읽어봐요. 여기서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서 보건, 휴양. 이거하고 공원이란 말까지 나와 있어요. 더더구나.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된다고요? 공원이에요. 여러분 공원이라고 머릿속에 딱 떠올려봐요. 공원. 그럼 마음이 평안하면서 아직까지 쉬는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까? 긴장되고 안 좋은 기억만 떠오릅니까? 내가 그때 걔를 거기서 끝냈다지. 이렇게. 내가 헤어지던 그때 그 공원 앞에서 나 진짜 이랬습니까? 공원 그러면은 그냥 아름다운 기억은 아니더라도 어떤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건, 휴양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공원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체육용지가 되려고 그러면은, 그럼 체육용지가 되려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건강증진, 체육활동에 적합한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미리 한 문제를 풀어드리는 게 문제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수업을 할 때 가장 전형적으로 수업했던 방식으로 내준 거야. 가장 쉽게. 이거. 1번 지문은 시험에서 정말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이거. 되게 많이 나왔던 거고 이것도 지금 정답이 이때가 처음이 아니야. 이미 정답이 나왔었던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2번은 처음 나온 거예요. 종교용지가 지금 처음 나온 거거든요. 이것은. 그 다음에 국어 이거 되게 여러 번 나왔어요. 되게 여러 번 나왔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5번 지문도 이것도 한 지금 많이는 안 나왔지만 2번 정도 나왔던 거, 2-3번 정도 나왔던 거. 그러니까 지목은 이게 처음에 볼 때는 되게 양이 많아가지고 부담스럽게 느끼지만 여러분들이 절대 여기를 애우려는 마음으로 보시면 안 돼. 저는 그렇게 수업을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읽을 때 필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에 체크하고 필요한 문구에 줄을 치고
이러면서 지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걸 막 외우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불편해져요. 시험 어차피 그렇게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 안 써진 것은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거들떠보지 말아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괜히 긴장할까 봐 우습게 풀 수 있다. 이렇게 말하려고. 자, 그럼 봅시다. 오늘 뭐 진도 많이 안 나갈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오른쪽 반대 지목이 전, 답, 과수원하고 나왔어요. 전답, 과수원. 여러분 전답, 과수원 할 때 전답이 뭐예요? 전답. 전, 답할 때 전이 뭡니까? 밭, 답은 논. 이건 알죠? 그러면 이게 전과 답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고 봤더니 거기 1번 봐보세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등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다 이렇게 써지거든요. 이 문장에서 어디가 제일 포인트가 된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밭 한번 생각해 밭.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재배라는 말 동그라미 쳐봐요. 재배. 그럼 사이에 이렇게 무슨 식물들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중요한 거에 별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들 안 봐도 돼. 중요 아니라고. 거기 식물 이름 바꿔가지고 문제 낼 일은 절대 없어. 근데 가로 안에 과수류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제외라고 나오잖아요. 왜 과수류는 제외돼요? 3번에 과수원이 있어. 그러니까 빼는 거지. 따로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식용으로 죽순 재배. 여러분 죽순이 뭔지 알죠? 대나무 순이지 않습니까? 그거 재배한다 그랬거든요. 그거 왜 재배한다라고 써 있습니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식용으로. 어떻게 해서 먹으려고? 전을 부쳐 먹으려고.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지목이 지금 전이잖아요. 응? 지목이 전이라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한번 웃고 넘어가면 돼요, 여기는. 근데 2번 답 봐봐요. 답 보니까 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서 벼염, 미나리, 왕고를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일 필요한 말은 뭐가 되겠어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한다. 그게 포인트가 되고 재배한다라는 말 동그라미 쳐봐요. 그럼 여러분, 자, 전하고 지금 답은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눠지고 있어요? 물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에 따라 나눠진 겁니다. 식물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죠? 그럼 과수원 내려볼까요? 과수원. 사과, 배, 방어두, 귤나무 등 과수를 집단을 재배하는 토지와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술 부지가 과수원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게 자 과수원 거기 나올 때 과일 종류가 5개가 써 있죠. 그럼 이걸 물어볼 때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이 여기 써진 과일 5가지만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이거 외울 것도 나올 수 있을까요? 외울 것도 절대 안 나와. 시험에 묻고 싶으면 여기 있는 써진 것만 내요. 시험을 출제할 때 여기 안 써진 거 내지도 않아.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 그냥 무슨 과일 종류 외워야 돼요? 그건 아니겠지. 근데 한번 학생들이 놀랄 때가 있었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호두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그럼 과수원에다 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일은 어떤 겁니까? 칼로 깎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호두는 근데 깨잖아요. 이게 과일인가? 약간 헷갈렸을 거예요. 그때 이제 뭐가 떠올랐어야 돼요? 견과류가 떠올라야지. 그래서 이게 과일 종류에 들어가긴 하는데, 과술에 들어가긴 하는데, 여하튼 문제를 낼 땐 여기 써진 것밖에 안 내요. 근데 그 밑에 2번을 봐보시면은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대로합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뭐지 할 수 있겠지만 칠판 좀 봐봐요. 이게 지금 과수원이에요. 사과 과수원. 과수원인데 이게 소유자가 지금 A란 말이에요. A가 여기다가 저장 창고를 졌다고 쳐봐요. 저장고. 그러면 사과를 따가지고 저장하려고 창고를 여기다 지었을 때 이 창고 지어진 부분 있잖아요. 거긴 지목이 뭐예요? 방금 여러분들 읽었어요. 문장 중에 있었다고. 1번, 동그라미 1번에 내용이 있었다니까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과수류 집단적으로 재배한 토지 및 접속된 저장고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목이 뭐라고요? 과수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여기는 분할을 해서 지목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창고용지라는 지목이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지만 여기는 그냥 냅둬도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 여기다 집을 지려고 그래.
여기다가 집을 지려고 지금 땅을 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과선으로 냅둬도 되겠습니까? 지목을 바꿔줘야 되겠어요.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대로 한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목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한 필지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분할을 해가지고 따로 지목을 대로 바꿔줘야 된다고. 여기서 간단한 것 같지만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사과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창고를 짓고 싶을 때는 절차가 그렇게 안 복잡할 것 같은데 근데 집을 짓고 싶을 때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 어때? 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목장용지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목장용지 그러면 머릿속에 어떤 게 그려집니까? 딱 보통 우리가 그 어떤 단어에 대한 어떤 그 자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목장용지 그러면 어떻게 떠올라요? 대관령 목장에 뭐 양떼나 젖소, 말떼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읽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거든. 그럼 여러분 치킨은 어떻게 떠올라요? 치킨? 삼겹살? 이런 거. 그것들이 어디서 오겠어요? 양계장에서 오겠지. 양돈장에서 오겠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지목이 뭐가 되겠냐? 양계장을 지어놨다면 양계장 대규모로 지어놨어요. 조그맣게 지었더라도 하여튼 양계장이 있어. 그럼 그 부지는 지목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목장용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1번을 보시면 목장용지 초지를 조성한 토지란 말이 나와요. 초지. 초지가 어떤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그리는 목장용지 딱 그랬을 때 느끼는 그거거든. 초지. 그런데 2번을 보니까 뭐가 나와요? 2번을 보니까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방금 말한 양계장, 양돈장 이런 게 되는 거지. 그게 목장용지가 되는 거예요. 3번은 상관없는 것이고 4번에 나와 있는 거, 자 거기 안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이 뭐가 된다고요? 대가 된다. 그러니까 목장 안에 집이 있단 말이에요. 집 지어놨단 말이지. 그럼 그 부지, 거기는요 필지가 따로 만들어진다는 소리예요. 따로 만들어지고 거기는 지목이 뭐가 된다고요? 대가 되는 거라고. 알겠죠? 다음에 5번째로서 이제 임야가 나왔어. 자, 칠판 봐보세요. 여러분 임야 그러면, 자 임야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그려집니까? 임야 딱 그랬을 때, 자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는 뭐예요? 나무, 숲, 우거진 살이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으로 딱 그럼 한번 읽어봐요. 수림지, 중림지를 이루는 산림이 원야를 이루는 수림지, 중림지 그 다음에 써진 것들이 이것도 있다고? 라고 생각될 거란 말이에요. 그 수림지라는 말은 나무숲을 말하는 것이고 중림지는 대나무숲이거든요. 근데 뒤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뒤에 나오는 거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까지도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임야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국어적 이미지랑 연결이 됩니까? 임야라고 제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하고 거기 써져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안 되죠. 칠판 봐보세요. 그럼 수림지, 중림지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수풀림자에. 그런데 뒤에 나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있잖아요. 그것들이 뭐겠어요? 들판, 들려자지. 이거랑 연결될 수 있어요. 근데 한자 나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럼 몰라도 돼. 선생님 한자 잘 쓰네요? 아니야. 딱 이거밖에 안 써. 앞으로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습 이것만 엄청 하는 거지. 맨날 이것만 쓰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야자와 관련돼 가지고 아무리 이걸 설명을 해봐도 여러분 국어적 감각이랑 안 맞아요. 이런 거 출제해 가지고 자 원야를 이루는 자갈땅, 황무지 이거의 지목은 임야다라고 써놓잖아요. 그럼 틀렸다고 그어버리는 분들이 더 많아. 근데 거기다가 원야를 이루는 암석지, 자갈땅, 황무지 이것들의 지목은 잡종지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거 맞다고 동그라미 치신 분들 많거든. 그러니까 이것은요 애우지 않으면 못 맞춰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애우기는 쉬워. 그냥 머리 글자 그대로 따면 돼. 암자, 모습, 황 이렇게 이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돼? 암자 모습이 황홀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암자 모습. 그럼 암자라는 게 조그만 절이잖아요. 그 암자 모습이 황홀하더라. 어디에서 본 암자 모습이겠습니까? 등산하다가 산에서 본 그 암자 모습이 황홀하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애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래놓고 애우지 않으면 문제를 못 맞추게 돼 있어. 감각이랑 안 맞거든. 다음에 밑에 이제 광천지가 나왔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것의 핵심은 천이에요. 천. 이 천이 무슨 천자라고요? 샘천이야. 샘천. 그러니까 샘이니까 솟아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봐보니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용출하는 용출구 이런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용출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용출.
솟아오른다. 뭐가 솟아올라요? 온수, 약수, 석유류. 여러분 우리나라 석유류가 솟아올라서 이렇게 광천지가 되는 필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산유국이에요, 아니에요? 산유국입니다. 동해안에 쬐끔 천연가스가 나요. 감격해서 목이 메이네. 우리나라 동해안에 천연가스가 쬐끔 나온다니까 1년 소비량의 0.02% 정도 조금 나요. 그래서 우리 명색은 산유국이야. 근데 그럼 거기는 지목이 뭐요? 동해안에 나오는 천연가스 나오는 거기. 그 지목이 뭐냐고, 지목이. 지목이 없지. 거기는 바다라 지적의 대상이 안 된다고요. 일단 토지가 돼야 지목이 정해지죠. 근데 거기는 바다니까 지목이 정해질 수가 없잖아요. 알아들었습니까? 표정들이 왜 근데 그러세요? 그럼 그거 말고 이제 온천 같은 게, 대표적 온천 같은 게 광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광천지를 물어볼 때 반드시 들어가는 단어가 뭐라고요? 용출이야. 근데 2번 아까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가면 지정시설. 이것들은 제외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왜 이것들이 광천지가 아니라고요? 이것들이 광천지가 아닌 이유가 뭐라고요? 용출이 안 나온다니까요. 이 문장 중에 지금 용출이 안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천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럼 광천지가 아니면 뭔데? 라는 것은 뭐라고요? 몰라도 된다. 이렇게. 나 진짜 궁금한데요? 꼭 알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다음에 염전 나와요. 여러분 염전을 한번 뜻을 말해봐요. 염전 뜻이 뭐예요? 소금 밭이잖아. 소금밭. 그럼 여러분 염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TV를 좀 봐야지. TV 보면은 내 고향 에서치 보면 신안군, 뭐 부안의 곰소 염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염전 그거 땅이거든. 그럼 땅인데 네모 반듯반듯하게 해가지고 그거 물 채워져 있잖아요. 그 소금 만들어지는데 그 토지니까 등록을 한다고요. 그때 등록할 때 그때 지목을 뭐라고 쓴다고요? 염전이라고 쓰라는 소리지. 염전. 소금밭.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자 보세요. 자 거기 바닷물 끌어들여 소금 채착에 조성된 토지와 접수된 제염장 이런 것들이 딱 염전 같잖아요. 그죠? 근데 2번을 읽어보면은 근데 천일염 방식으로 하지 않고 동력으로 바닷물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 부지는 제외한다라고 했거든. 읽어봐도 벌써 천일염 아니다 그러지. 동력을 이용하지. 공장시설 갖췄다 그러지. 아무리 봐도 염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럼 뭐 같아? 염전 아닌 것 같으면. 공장 냄새가 나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얘는. 이렇게. 그 다음에 대. 자 거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대 그러면 딱 느낌이 뭐가 떠올라요?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 말해봐요. 집이 떠올라요? 건물이 떠올라요? 집이 떠오른 분들은 조금 공부할 때 더 힘든 거예요. 범위가 생각보다 넓거든. 이게 일반적인 건축물 부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지목이 돼야.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도 건물 있지만 따로 나눠지는 것들이 뭐 공장용지, 학교용지, 종교용지, 창고용지 있기는 해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건물 부지 지목은 뭐가 된다고요? 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우리 학원 주변에 건물 많지 않습니까? 저것들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라고요? 다 대예요. 근데 읽어보면 되게 넓어요. 보겠습니다. 영구적 건축물 중에서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 부지들 이것들 다 뭐가 된다고요? 대가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박물관, 막 미술관 이런 것도 지목이 돼요. 그럼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 우리나라 문화재 많잖아요. 그 박물관 부재 지목이 뭐가 된다고요? 대다. 그럼 뭘로 꼬셔놓으면 손님이 있을까요? 국립중앙박물관 부재 지목은 사적지다라고 꼬셔놓으면 손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문화재가 있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뭐라고 해 지목이? 대. 이렇게. 됐고 거기 플러스라고 돼 있는 거 중에 4가지 점 찍어진 거 있는데 그 2개는 이미 했죠. 방금 위에서 했잖아요. 위에서 했어. 그 다음에 공장용지 내려와가지고 아까 이게 정답으로 들어갔던 게 제조업시설물 있잖아요. 제조업시설물. 공장이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뭐라고요?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그런데 거기 보면은 2번은 됐고 3번. 위 1 및 2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설 부지 이것도 지목이 뭐라고요? 공장용지다. 그럼 여러분 지금 동그라미 3번 중에서 그 제일 필요한 부분이 거기서 뭐라고요? 같은
구역에 있느냐, 같은 구역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공장이라 그랬을 때, 이게 지금 공장이라 그랬을 때 여기는 생산 설비가 있는 건물이고요. 여기는 뭐 관리하는데 사무실이나 식당이나 휴게실 있는 부분이라고 쳐봐요. 그럼 여기는 족구장이 있다고 치고, 그럼 뭐가 있든 간에 공장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지목이 뭐가 된다고요? 공장 용지가 된다. 이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게 정답이었지. 이게 1번하고 3번 두 개 묶어가지고 지금 문제 만들었잖아요. 어때 말 알겠습니까? 그럼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를 했어. 그럼 아까 그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못 풀었겠습니까? 땡큐 했겠어요. 근데 왜 여기 앉아있지? 땡큐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목은 자 일단 9가지를 해봤는데요. 어때요? 이거 해보니까 선생님 이거 나 진짜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그럼 이 정도면 하겠는데요? 어느 쪽이요? 이 정도면 하겠는데요? 라는 생각 들어요? 지금 여러분 딴 생각 했어요? 아니면 그냥 듣고 있었어요? 애우려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거 마음 잘못 먹은 거요. 여기 애우려고 마음 먹는 순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다 읽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 아까 말한 것처럼 광천지가 나올 때 뭐만 찾으면 된다고요? 용출. 전이 나오면 전이 나오면 뭐가 찾으면 돼요?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거예요. 다음 답이 나오면 물을 직접 이용해 갖고 재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 임야일 때는 뭐만 기억하면 돼요? 암자, 모습, 항오라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문장을 다 써진 걸 다 애쓰지 말고 그걸 시험에 낼 때 필요한 부분이 다 정해져 있거든. 그 정해져 있는 걸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말을 하는데 그걸 안 듣고 혼자 막 열심히 동그라미 치고 문제 푸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공부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그렇게 안 나가거든. 이렇게. 그래서 크게 부담되는 거 아닙니다. 넘겨봐요. 학교용지 나왔어요. 그럼 학교용지는 뭐 하는 곳이겠어요? 이거 똑같아. 방금 공장처럼, 공장용지처럼요. 학교 안에 있잖아. 학교 안에는 뭐가 들어오든 간에 다 학교용지예요. 뭐가 들어온가? 그 교사라는 말이 나오는 게 있어. 그럼 교실 건물이지. 근데 학교 안에 보면 운동장도 있잖아요. 선생님들 관사도 있을 수 있어. 옛날에 시골 학교 나왔던 분들은 관사가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그런 것들 싹 다 포함해갖고 뭐라고요? 학교용지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주차장. 저는 이번에 주차장 이거 참 시험에 나오면 딱 좋을 텐데 안 나왔어. 이게 주차장 봐. 여러분 자 거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차 세워놓은 그 장소를 주차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차 세우면 다 주차장일까요? 그건 아니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식당 앞에 차 세우는 공간 마련돼 있죠. 예, 조금 여기 말고 외곽으로 나가면 장암동만 가봐도 거기에 식당 있고 주차 공간 넓잖아요. 그럼 그 주차 식당 앞에 만들어진 그 공간, 그 지목 뭐겠어요? 일단 주차장이다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뭘까? 대부분 됩니다. 대. 이게 포함돼 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 봐보시면 주차장 그랬을 때 자동차 등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 갖춘 부지하고 주차 전용 건축물까지 하면 돼. 거기서 주차장이 되려 그러면 필요한 말이 거기서 뭐예요? 독립적 시설 갖춘 부지 그리고 주차 전용 건축물 딱 그거 두 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 표현이 들어가 줘야지 주차장이 되는 거라고. 이게 그런데 2번을 보시면 됐고요. 그다음에 3번 다만 주차장부 이전했던 노상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은 제외한다라 했거든요. 노상 주차장 여러분 지금 어제 학원에서 어제 학원은 진도 다 나가버렸어. 좀 진도 다 안 나가도 돼요. 21번까지만 할 건데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듣고 있어요? 편하게 들으세요.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럼 거기서 노상주차장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노상이다라는 말은 도로에다가 노상이라는 말이 도로에다 뜻이잖아요. 그럼 이게 특히 주택가 가면 이면도로들이 있어. 거기면 이렇게 금 걸어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이런 말 나오죠.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여기 차를 세우는 이 우선주차구역 여기가 지목이 주차장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다 아니다. 아니다. 공부 처음 하신 분들도 아니다라고 생각 들어요? 아니 차를 세워놨는데 주차장 되는 거 아니겠냐? 라고 싶을 수 있겠지만은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를 따로 한 필지로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겠지. 그럼 지목이 주차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필지가 따로 만들어져야
지목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필지로 안 만들었다? 그럼 원래 이게 지목이 뭐였으니까? 도로였으니까 그냥 도로로 두는 것이지 이걸 주차장이라고 바꾸질 않는다고요. 만약에 정 바꾸고 싶다면 우선 뭐부터 해야 돼? 분할을 해서 필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목을 정할 때는 필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라고 보시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부설 주차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딸려 있는 거야. 식당 앞에 딸려 있는 거. 이렇게. 학교에 가보면 주차장 있잖아요. 학교에 차 공간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지목이 뭐겠어요? 학교용지지. 이렇게. 교회 가보니까 좀 큰 교회들 주차 공간 있잖아요. 그럼 그 지목 뭐겠어요? 종교용지. 그러니까 포함돼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고, 다음에 4번도 뭐 나와 있는데 이것들 뭐 제외한다 이런 거. 다음에 주유소용지 내려와 볼게요. 참 주유소용지. 요즘에 기름값 약간 내려가던데. 그죠? 봐보니까 석유 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판매를 해서 일정한 설비를 갖춘 부지다 이런 말 나와요. 그럼 거기 보니까 액화석유가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LPG 말하는 거예요. LPG 충전소. 그 다음에 전기 또는 수소 판매한다라는 말 나왔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전기차, 수소차 말하는 거지. 이거 옛날부터 있었겠습니까? 최근에 들어왔겠어요? 최근에 개정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시험에 나오겠는데요? 안타깝게 이미 나와버렸어. 개정되던 첫 해에 나왔어요. 바로. 그래서 됐고, 다음에 2번 됐고, 다음에 3번 한번 3번 좀 읽어보세요. 3번. 이 3번도 되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그 지문이거든요. 그럼 3번 다 읽었어요? 그거? 자, 주유소용지 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돼 있죠? 그럼 그 문장에서 어디가 제일 필요한 말 같아요? 공장 안에라는 말 나오죠? 거기 동그라미 쳐봐요. 아까 그랬죠? 공장 안에 있으면 싹 다 뭐라고요? 공장용지다. 이거 그렇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3번을 읽었을 때 포인트가 어디만 찍을 수만 있으면 돼. 그럼 되게 쉬워진다고. 공장 안에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공장용지. 창고용지 이것도 이제 종종 잘 나오는 건데 여러분 거기 들어봐요. 창고용지 그러면은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건물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물건을 보관, 저장하는 용도로 쓰이겠죠. 그래서 읽어보면은 자,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 부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쌓아놨다 해가지고요 창고용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설물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문장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은요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이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필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2번에 봤더니 실외 물건을 쌓아두는 곳 지목은 뭐라고요? 잡종지. 이건 왜 창고용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야적한다 그래. 야적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넓은 공터에다가 물건 쌓아놓고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갑바로 덮어놓은 거지. 갑바라는 말 알아요? 그 전문 용어라 모르나? 이 갑바가 커버죠. 커버를 갑바라 그러는 거죠. 그 파란색 있잖아요. 이게 덮어놓은 거. 그냥 야적한다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게 지목이 뭐겠냐? 그거 말하는 거예요. 창고용지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닌 거예요? 독립적 보관시설물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알겠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다음에 도로 나와 있는 거. 이게 좀 재밌어. 도로가. 참 여러분 창고용지가 되게 여러 번 시험에 나왔어요. 도로가 작년에 작년인가 한 문제로 나갔던 거고 요게 작년에 나갔던 것 같은데 칠판 좀 봐봐요. 여러분 도로 그러면 보통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그려집니까? 차 다니는 길이 떠오르죠? 그럼 사람 다니는 길은 그건 도로예요? 아니에요? 도로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도 차도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지목에서는 구분하지 않아. 지목에서는 그냥 도로라 그러는데 도로가 개념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거기 읽어보시면 1번에 쭉 읽어보니까 보행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이게 인도 아니겠어요? 인도? 차량 운행 이건 당연히 도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행이라는 말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봐도 도로예요. 그러죠? 근데 3번을 보면은 약간 이것도 도로라고?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라는 말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고속도로 휴게소가 내가 이게 왜 들어가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도로다라고 연결하기 좀 어려워. 그렇잖아요. 이게 뭐가 막 뭐 대가 되든지 주유소용지가 되든지 주차장이 되든지 뭐가 될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써놨다고요? 도로라고 돼 있다고.
그러면 자, 칠판 좀 봐볼게요. 고속 도로 휴게소 부지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읽었을 때 지금 단어가 고속 도로 휴게소 이거 부지 뺐다 치고 이 세 개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인 단어에 동그라미 친다면 도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도로에다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치니까? 휴게소에다가 치니까 자꾸 오뎅이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호두과자 먹으러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목이 대로 연결되는 거라고. 이게. 근데 이 지금 문구 중에 이미 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라고요? 도로야, 도로. 그냥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도로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됐고 5번 같은 거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5번. 요런 경우가 5번 같은 경우가 이게 지목 공부할 때 진짜 필요하거든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 단지예요. 아파트 단지고 여기가 101동에 있고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동과 동 사이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차 다니고 사람 다니도록 이렇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죠. 그럼 여기 지금 이건 약간 연식이 좀 오래돼가지고 차가 다녀. 지상에 차가 다니는 거. 요즘 아파트는 차가 안 다니잖아요. 그럼 이게 좀 오래된 거라 차가 다닌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 차 다니는 이 길, 사람 다니는 이 길 있잖아요. 여기 이 통로. 요거 지목이 뭐냐 그 말이거든. 뭐라고요? 이게 아니 차가 다니니까 도로 아니겠냐라고 싶으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만약에 지목이 도로가 되려 그러면은요. 여기가 필지가 따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필지가 따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101동하고요. 102동하고요. 103동하고요. 다 지번이 달라야 돼. 101동 지번, 102동 지번, 103동, 104동 다 지번이 다르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들이 그렇게 안 돼 있죠. 101동이나 115동이나 전부 다 같은 지번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말은 필지가 어떻게 됐다는 뜻입니까? 하나란 뜻이 하나. 그럼 이 부분이 따로 필지로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목이 정해질 수가 없는 거지. 지금 하는 말 잘 이해하세요. 지목 공부할 때 굉장히 필요한 말이에요. 아까 제가 노상 주차장 설명할 때도 이걸 말한 거예요. 지목이 정해지려면 필지가 우선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딱 봐도 안 만들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목이 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알아듣겠죠? 오케이. 다음에 철도용지. 철도용지는 여러분 딱 두 단어만 체크하면 돼. 역사하고 궤도야. 궤도라고 역사 딱 두 개만 체크하면 돼요.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 어차피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 물어보는 거거든. 궤도라는 게 뭐예요? 궤도. 철길을 궤도라 그러죠. 철로. 역사라는 말은 역 건물. 그 서울 역사 있잖아요. 서울 역사 저거 지목이 뭐냐 그 말이에요. 뭐가 된다고요? 철도용지.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제방. 여러분 제방 뚝방 말하는 거예요. 뚝방. 제방. 근데 제방이라는 말, 여러분 제방이라는 말은 그대로 말하면 뜻이 뭐가 돼요? 제방? 뚝이란 뜻이고 제가 방은 막는다는 거죠. 뭔가 막으려고 싸우는 뚝을 제방이라고 그래. 그럼 거기서 뭘 막으려고 하고 쭉 나와요. 뭘 막으려고 싸우는 뚝이다. 그래서 뭐 유수, 자연유수, 모래바람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조수라는 말이 뭐냐면 바닷물이야. 바닷물. 조수 간만차가 크다 이런 말 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게 뭐 방사제, 방파제 뭐 이런 말 나오거든요. 선착장 이런 거. 그럼 여러분 방파제 있죠. 방파제. 방파제가 뭐예요? 파도를 막으려고 쌓아놓은 뚝이잖아요. 그럼 그거 토지예요, 토지 아니요? 토지이다 아니다? 이미 가방 쌌구만. 가방 쌌어. 지금 1시 됐는데 안 끝납니까? 이렇게. 그럼 방파제 가보면 다 돌덩어리 돼 있죠? 테트라포트 앞에 서 있고 쫙 막아놓고 흙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토지가 아니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 콘크리트 덩어리니까. 근데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지목 배우죠? 토지 1호 필지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지목이 정해지거든요. 그럼 방파제 거기가 하나의 필지일까요? 필지이다 아니다? 입니다. 이니까 등록을 할 때 지목을 쓴단 말이에요. 그때 지목을 뭐라고 쓴다고요? 제방이라고 쓴다 그 말이지. 파도를 막으려고 쌓아놓은 뚝이잖아요. 이게. 이해되셨어요? 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 제방이라는 뜻이 하천.
자, 하천, 국어, 유지. 참 시험에 잘 나와, 이거. 하천, 국어, 유지. 이렇게. 수도용지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럼 하천은 물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국어도 뭐라고요? 국어도 물이 흘러가는 거야. 근데 하천하고 국어를 구분할 때 뭐냐면 규모예요. 규모가 크면 하천이고 작으면 국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우리 시험 문제 풀면 되거든. 그래서 하천 봐보니까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다라고 했거든요. 유수라는 말은 흐르는 물이죠. 근데 있다라는 말은 현재 물이 지나가는 것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말 할 때 그게 어디냐면은 여러분 자 중랑천 가본 적 있죠? 한강이나 가본 적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현재 물이 흘러가는 부분 말고 우리 고수부지라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걷고 운동하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야 거기. 거기는 지금 물이 흐르지는 않지만 여름 장마지면 어떻게 돼요? 다 잠기지. 거기까지가 다 뭐라고요? 거기까지가 하천인 거지. 그러니까 필지를 정할 때 하천이 한 필지로 등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거기 지금 고수부지라 해가지고 있는 부분까지도 다 포함되고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느낌이 좀 이상했대요. 한강의 폭이 2km가 1km가 넘는다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었어요? 한강 폭이 1km가 안 넘나? 제일 넓은 데가? 하여튼 도로 건너면서 예를 들어서 한 800m 여러분 눈치로 봐서 안 넘을 것 같아. 또 빨리 검색해 보든가 한강폭 가장 넓은 데가 얼마나 되느냐. 근데 예를 들어 800m라고 쳐봐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800m면 엄청 폭이 넓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한강 물 흘러가는데 보면은 아무래도 800m 안 되는 것 같거든. 그때 그 800m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고수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게 현재 이 물 흘러가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800m 1km가 막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게 알겠죠? 근데 그 밑에 이제 국어가 오늘의 주인공이 나온다고 국어. 근데 국어 그러면 일단 이게 이 국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우리 일상에서 거의 안 쓰거든. 근데 이 국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거라고요? 도랑이거든요. 물 흘러가는 길이라고. 그럼 거기 1번이 나오고 2번이 나오죠.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1번을 읽어도 나오는 단어가 있고 2번을 읽어도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1번이 쭉 많이 써 있는데 거기서 제일 필요한 단어가 하나가 뭐라고요? 수로야, 수로. 2번도 읽어봐도 또 하나 필요한 단어가 있어. 그게 뭐라고요? 수로예요. 그러면 국어를 물어볼 때는 1번을 물을 거나 2번을 묻거나 둘 다 물을 거 아십니까? 근데 둘 다 결과적으로 뭐가 들어간다고요? 수로가 들어가. 그러면 국어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들어간 단어가 수로다. 그럼 수로가 들어갔어? 그럼 국어라고 찍으면 맞는 거고 수로가 안 들어갔는데 국어로 물었다고. 그럼 틀린 거야. 아까 우리 올해 나왔던 문제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국어라는 말 나올 때 반드시 들어간 단어가 뭐라고요? 수로. 소규모. 그럼 대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지 마요. 그런 거 안 나와. 그럼 안 나온다고. 아니 왜 피곤하게 대규모를 따져보냐고 묻지도 않는데. 알겠죠? 그래서 저는 궁금한데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제력이 필요하다. 시험에 안 나온 것은 관심도 두지 마요. 다음에 유지. 자, 칠판 봐보세요. 여러분 유지 그러면 국어적 의미로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유지. 보통 유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거 배우기 전까지는 좀 힘 좀 있는 사람을 유지라 그러던데요. 그 지역에서 힘 좀 쓰는 사람. 근데 여기서 그렇게 쓰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지는 뜻이 일단 이 유자가 무슨 유자냐는 거지 이게. 흐를 유자라고 하는 순간 이미 안 돼. 반대 개념이 이게 머물 유자야. 원래는 뭐 낙숫물 유라 그래가지고 머물 유자 앞에 삼수변이 또 붙어요. 하나 붙더라고. 그런데 그냥 머물 유라고 해요. 그래야 이해가 잘 되거든. 그 다음에 지자는 무슨 지자예요? 이거 연못 지자야. 그러니까 다른 지목에서 지자 나온 거 전부 땅 지자거든요.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다 나오는 지자들 전부 땅 지자예요. 근데 유지할 때 지자만 연못지예요. 이게 땅 지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자, 유자가 무슨 지자라고요? 머물 유자에 지가 무슨 지자라고요? 연못지.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고여 있는 거야. 그럼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백운호수가 토지입니까? 그 도시어부에 나왔던 그건 다른 얘기지. 하여튼 도시어부 이거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건 양어장이 아니라
그것은 그 유원지가 돼. 낚시터니까.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고. 그럼 제가 말했다가 아까 그 백운호수 있었잖아요. 여기 산종호수 포천에 있는 거. 토지라 했잖아요. 그것들 지목이 뭐냐라는 거예요. 유지예요. 이게 팔당댐 있잖아요. 팔당댐 있단 말이에요. 그 지목이 뭐예요? 유지예요. 물이 고여있는 땅. 이렇게 해서 보면은 거기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이나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이런 게 다 뭐라고요? 유지라는 거지. 소류지, 작은 유지. 그런 거 안 좋다 그랬죠. 그거는 그냥 쬐끄맣게 물 흘러가는 거라니까? 그거 수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시험을 합격하고 싶으면은 꼭 물어봐. 예비군 훈련장 지목이 뭐예요? 나는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어? 그런 거 시험에 나오질 않아. 근데 옛날에 물어본 적이 옛날에. 그래 또 뭐 우리 시험에 옛날에 그 15회 이전에 나왔던 것 중에 그 위험물 저장소 뭐 이런 거 나온 적이 있었어요. 15회 이전에 나온 것들이야. 15회 이전에는 피곤하게 냈거든요. 근데 15회 딱 한번 사고 쳤어 그때. 15회 때 문제 엄청나게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때 0.4% 합격했거든요. 응시생의 0.4%. 그때 그 전국의 학생들이 다 데모해가지고 시험 한번 더 봤어. 15회 추가 시험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전에 나왔던 내용도 이제 그런 거. 여기 안 써진 것 중에 물어보는 거 있었어. 그래서 여튼 보시면 지금 유지 중에 1번 봤죠, 그죠? 근데 유지라는 말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아. 대신에 뭘 파악하면 쉬워진다고요? 유지라는 단어 자체를 알아야 돼요. 그 단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지. 유지라는 단어의 의미만 알면은요 써진 거랑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머물 유자에 연못 지자다 이러시면 쉬워집니다. 근데 문제는 2번이야. 2번 거기 보니까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지다. 여러분 이거랑 자 앞에 가봐요. 앞에 탑 가봐요. 탑. 그 답에 1번하고 한번 읽어봐. 1번. 답에 1번. 식물 이름이 겹치죠. 그죠? 그래서 이걸 바꿔갖고 잘 돼. 이게. 근데 이게 답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런 식물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재배해야 돼, 재배. 재배해야 그게 답이 되는 건데, 유지에는 자생한단 말이 나와요, 자생. 재배랑 반대말이라고. 지가 알아서 큰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는 이게 이제 답이 되지 않고 뭐가 된다고요? 유지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 양어장 나왔는데, 이거 여러분 양어장은 뭐 하는 곳이겠습니까? 물고기 키우는 장소겠죠, 그죠? 근데 어디에서 키워야 돼요? 육상에서. 그럼 여기를 만약에 해상으로 바꿨다고 친다면, 그럼 그건 자 양어장이 된다 안 된다? 해상으로 바꿔놓으면 양어장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해상은 토지가 아니잖아. 물고기 키우니까 양어장 아니에요? 그건 양식장이라고. 하여튼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뭘 배우고 있는 거라고요? 토지를 배우는 거예요. 바다는 제외라고. 그러니까 바다에서 키우는 양어장은 그건 대상이 아닙니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이걸 해상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수도용지 나왔는데, 여러분 수도용지 이것도 되게 시험이 잘 나와요. 근데 수도용지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요. 다 읽었어요? 수도용지 시험에 나올 때 피곤하게 나올 것 같습니까? 간단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피곤해. 여러분들이 피곤하겠다라고 싶은 분들은 뒤에 지금 취수, 도수, 송수, 배수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거기다 신경을 쓰게 되면 약간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 문 포인트는 거기가 아니에요. 수도용지를 물을 때는 반드시 앞을 물어보거든. 물을 정수하여 공급한다. 여기를 묻는 거예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한다라는 말이 들어가고 뒤쪽에 말이 붙어요. 그럼 그게 뭐가 된다고요? 수도용지 돼.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 어때요? 여러분 지목 이렇게 해보니까 못할 건 아니죠, 그죠? 절대 다 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있었죠. 그것들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할 때야 당연히 다 잊어버리지. 처음 할 때 당연히 잊어버리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갈 때까지 수업을 반복해서 들으면 최소한 제가 여기 부분 5번 이상은 강의를 해요. 그럼 나중에 한 2번째까지 들을 때는 뭐야 하겠지만 3번째 들을 때 외워져요.
네 번째 드린 문제 다 맞춥니다. 그래서 여기를 공부할 때 아까 문제 풀 때 자,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단어에다 동그라미 치면서 확인하게 되면 지목은 쉽게 풀립니다. 알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